라조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지난 TQQQ 영상에 볼륨이 좀 잘못 들어가서 제가 화이트 노이즈가 좀 생긴다는 그 구독자님이 계셔서 음성 필터를 좀 걸어봤더니 이게 소리를 아예 좀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오디오 카드도 넣어보고 뭐 이렇게 지금 시스템 잡아보지만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제가 좀 깨끗한 음성으로 만들어 보고, 지금까지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늘은 급하니까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영상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찍어 드리고요. S시그널 문의 많이 들어오십니다. 써보시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타 증권사에서도 가능하세요. 근데 제가 6개 정도 평가해서 그쪽하고 이제 시그널 맞춰 봤는데 증권사별로 그걸 다 오픈 안 해줍니다. 아무리 제가 뭐 그 회사들하고 컨택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KB증권하고 조금 저희 회사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KB증권 어플로 현재 요걸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 사용하시는 어플에 자꾸 맞추려고 하시다 보면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KB증권의 비대면 계좌 개설 한번 하셔서 꼭 여기서 매매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 차트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웅문은 이렇습니다. 제가 해보면, 자, 영웅문 보여드릴게요. 같은 시스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가능하세요. 그런데 S시그널에서 뭐가 안 나오냐면 요 매수 매도 신호가 안 나와요. 여기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할 때 시그널이 이렇게 떠줘야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도 내가 꼭 영웅문 쓰시겠다 하시면 여기 지표 누르셔서 신호 검색이 있습니다. 여기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요걸 쓰시면 되는데 가독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차트를 봐보면 여기는 좀 시원하게 보이는데 영웅은 좀 시원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냥 쓰다가 안 되겠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으로는 KB증권 같은 경우는 한번 세팅을 하면 모든 월, 주, 일, 분봉까지 통일된 이 세팅이 들어가요. 근데 영웅문은 하나하나 해줘야 됩니다. 일 따로, 주 따로, 월 따로, 120분 따로. 제가 그러다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영웅문 쓰시는 분들께는 죄송한데 할 수는 있지만 아마 좀 고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KB증권으로 그냥 개설하셔서 어차피 매매 다른 걸로 하셔도 시그널만 이걸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이 이동평균선 넣는 것도 모르겠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지표관리 들어가시면, 차트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주가 이동평균 있죠? 여기 누르셔서 여기 연필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20일, 60일만 넣었었는데 160일, 요거 좀 수정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드십시오. 160일 하고요. 그 다음에 220일로 넣으세요. 220일.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하시면, 자, 160, 220은 뭐냐? 240으로 됐네요. 매수하실 때 쓸 겁니다. 매수하실 때. 매도는 20, 60 쓰시면 되고요. 매수하실 때 저가에서 사고 싶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221선 쓰셔라.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아래에 있거든요. 여기 패스트가 있고 슬로우가 있어요. 슬로우 쓰시고 여기 누르셔서 요 세팅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스닥부터 설명 좀 드릴게요. 나스닥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장대 양봉으로 뜨면서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런데 폭락성 지금 폭락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잠깐 키워서 보면요. 장대 양봉이 뜨면서 분명히 쭉 밀어 올렸는데 다시 내려갔죠. 이렇게 하락.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폭락입니까? 그건 아니죠. 내려왔던 걸 다시 올리면서 결국은 요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체크해 보시는 방법. 자, 요 선을 누르시면 여기 수평선이 있어요.
자, 수평선을 한번 제가 그어보겠습니다. 자, 밑에 요선이죠? 지금 요 바닥 정도에 잡혀 있고요. 과거 자료로 좀 가볼게요. 앞쪽으로 쭉 가보시면, 자, 꾸준히 상승해 왔으니까, 자, 방금 그은 선이 여기죠. 13,500선. 이전에 떨어진 선들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여기가 하단이죠. 예, 제일 밑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보시면, 여기 바닥 또 있죠. 여기다 하나 더 그어보겠습니다. 수평선을 긋는 거예요. 그으실 땐 꼬리는 좀 무시하세요. 꼬리 무시하시고 이 몸통 있죠? 몸통에서 그어 보시면 됩니다. 긋는다 발음이 좀 잘 안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우선 해서 두 개만 더 그어 볼게요. 여기도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자, 이렇게 보시고 앞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좀 줄여서. 저희는 이렇게 그었죠? 그랬더니 어떤 모양이 나오나요? 이전의 저점을 분명히 그었는데 보시다시피 걸려요. 여기 걸리죠? 어디까지 뺐습니까? 딱 여기까지 뺐어요. 이전 저점에 빼서 다시 여기를 밀어 올렸죠. 그럼 여러분, 이 밀어 올린 게 그냥 올린 건 아니에요. 내릴 거면 내렸다는 거죠. 내릴 거면 벌써 이렇게 내려갔을 건데 여기서 버티네요. 버티죠. 그리고 그럼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해지죠. 요 구간이. 자, 여기 구간처럼요. 그냥 쭉 상승한 구간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여기는 완전 박스권이거든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다시 내려왔고 또 올라가고. 전쟁터로 제가 접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는 완전 격전지입니다. 그냥 박스피예요. 그럼 우리가 나스닥이 여기서 그냥 바로 무너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니고요.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깨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다 밑으로 무너지면 쭉 내려가는 거고, 아니면 좀 버텨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느낌으로는, 근데 이제 느낌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차트상 볼 때는 우린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래도 어쨌든 S시그널이 하락이다. 그 좋진 않죠. 분명히 좋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부분 반등인 거예요. 부분 반등.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가냐? 여기서 이렇게 갈까요? 쉽지 않아요. 이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또 여러분이 선을 그어 보시면 돼요. 이 수평선 잘 그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갔죠. 그런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떨어지는 라인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그어놓고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표시를 해드리면 바로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갔죠. 이렇게 하락.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13,754. 그럼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아직 안 올라갔지만 어제 거기까지 올라갔었어요. 그 근처까지. 그런 다음에 또 밀렸죠. 밑으로. 또 밀리고 지금 13,542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힘겹게 싸웠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도 힘겹게 싸울 겁니다. 그러면 방향이 어느 정도 얘를 뚫어내면 결정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지금 중요한 라인은 이 라인인 거죠. 여기 보시면 이 꼭대기 라인 14,200 14,150 정도 되겠죠. 여기를 무조건 뚫어야 됩니다. 이걸 뚫고 올라가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상승을 논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만약 밀려서 저기가 안 된다. 요 라인 13,020 라인을 못 지킨다. 그럼 이제 하락을 하겠죠.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나스닥을 이 MTS로 쓰실 때 좀 불편한 건 분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분봉이 안 나와서 어떤 건 또 나오고 이러는데 어쨌든 오늘은 제가 TQQQ하고 SOX를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그거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TQQQ 보시면 동일하죠? 어떤 게 동일하냐? 자, 나스닥이 싸우듯이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애석하게도 한번 밀렸다가 음봉이 좀 커지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건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원위치로 왔잖아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그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잖아요. 크게 밀렸죠? 그래서 음봉이 세지는 거지 조금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생각을 하시면 결국은 이 라인에서 위로만 가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TQQQ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라인이라고 볼게요. 요걸 뚫으면 돼요. 요걸 뚫으면. 왜? 이전 저점이니까. 이전 저점이라 얘를 뚫고 올라가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이제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120분봉을 딱 보면 어떤 흐름이 나오죠? 지금 프리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프리장 할 때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6시에 프리장이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좀 떨어지죠. 그럼 본장 가서 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선물 따라가서 그런 것 같아요. 선물은 어차피 본장 시작되기 전에 그 근처까지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서 어제 마감을 쳤어요. 그러면 오늘 일로 갈지 모르는데 선물 지수가 좀 올랐다고 치면 조금 빼줘야 원위치 맞출 거잖아요. 예, 그래서 프리장 시작할 때 방향이 본장에선 거꾸로 적용되는 경우가 제가 볼 땐 많습니다. 프리장에서 오르면 본장에서 좀 하락하고, 프리장에서 떨어지면 본장에서 오르고. 근데 뭐 정확히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그래서 프리장에 오른다 그리고 막 샀다가 어떻게 돼요? 본장에서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떨어진다고 또 이제 팔았는데 본장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프리장은 그냥 활용만 하시고 어제 못 판 거 다시 뭐 매도하는 정도? 예, 매수나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1선을 어떻게 했죠? 살짝 올라탔었죠. 이렇게 올라탔다가 지금 다시 미끄러졌는데 결국은 이걸 깨는 과정을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5.54의 S 시그널이 지금 딱 되어 있고, 제가 언제 들어가라고 말씀드렸냐면 21선 깨면 20선이죠. 여기 20선을 넘어가면서 올라갈 때 사시면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지금은 사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 올라갈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확률이 있으니 가능하면 어떻게 하셔라? 분할 매수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100개를 살 거면 지금은 한 뭐 5개나 10개 이렇게 딱 밀어 넣는 거죠. 그래 놓고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됩니다. 자, 과거를 한번 보면 120분봉은 이런 효과가 있어요. 조금만 줄여 보겠습니다. 지금 TQQQ가 잘 안 맞는 게 여기서 병합을 했죠. 그래서 이 아래 가격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116이잖아요. 과거 데이터가. 그래서 지금은 병합 때문에 이 과거 라인을 긋긴 좀 어려워졌고요. 대신에 이것만 꼭 보십시오. 제가 매수하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21선, 61선 올라탔을 때. 그래서 지금 올라타려고 노력하니까 지금이 매수 적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지금 사면 더 싸게는 사겠죠. 만약 상승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격적인 분들은 지금 매수를 조금 들어가셔도 된다. 대신 정찰 때만 들어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SOXL로 그냥 바로 볼게요. 과거 가격대를 봐야 돼서 그렇습니다. 자, SOX를 보시면요. 일봉 보실 때 똑같이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자, 전 요 선이 보입니다. 요 선. 요 선이 왜냐? 여기가 저점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요쪽에도 저점이 좀 잡히네요. 요 앞쪽 저점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자, 요 밑에 저점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볼게요. 우리는 세 가지의 기준선을 갖게 됩니다.
딱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하락할 때 바로 전저점까지 빠졌죠. 전저점까지 빠져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올라가려고 안간힘 쓰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밀리면 어디까지 밀리는 거예요? 32.68 여기까지 밀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분할 매수해서 공격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33달러 이때쯤 사시는 거예요. 나 장투다, 싸게 갈 거다, 저가 매수해서 오래 가져갈 거다, 그럼 여기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 사요? 28.4니까 29달러 요때쯤 사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량 늘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 그렇게 오래 가져갈 건 아니고 스윙으로 한 3개월 6개월 가져가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살 때, 매수하실 때 고민이 되는 거죠. 지금은 어쨌든 매수가 좋은 타이밍은 아닌데 모험을 할 만한 타이밍이다. 올라간다면 이제 성공, 떨어진다면 실패가 되겠죠. 120분 봉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락을 했는데 S 시그널이 이렇게 떴어요. 매수 매도가 이렇게 교차를 했죠. 120분 봉의 단점은 그거예요. 이 교차가 자주 일어납니다. SOX 같은 경우 3배 레버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폭이 좀 커요. 대신 일봉 차트는 조금 덜 나오죠. 그게 여기서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작을 때는 이게 교차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키워보면 꽤 넓은 구간이거든요. 넓은 구간에 이런 식으로 교차, 하루 만에 교차 나오는 건 이런 무시하셔야 돼요. 무시라는 건 이렇게 신호가 매도 나오고 바로 다음날 매수 시그널 나왔잖아요. 그럼 매수하지 마세요. 이건 이렇게 바로 안 바뀝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바로 매도 나오면서 이때 만약 매수 시그널이 나왔으면 또 무시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안 나왔잖아요. 그죠? 매도 시그널만 그냥 나왔으니까 그냥 요 매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매수 시그널 나오고 여기서 매도가 다시 나왔다면 이건 또 신경 안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 시그널 나온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금 하루 이틀 기다려 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분할 매수는 상관없잖아요. 내가 100개 살 건데 오늘 5개 산다고 큰 문제 없으니 오늘 사나 내일 사나 조금 오른 때 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자, 120분 봉은 이 신호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 사실 무시하시고 우선은 들어가지 마셔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가장 좋은 땐 이런 때 사는 거예요. 보시면 시그널이 한번 딱 뜰 때 있습니다. 이런 때죠. 이런 때. 바로 이런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단독으로 딱 떴잖아요. 그러면서 보시면 21선 올라탔죠. 여기서 올라타고 그 다음에 61선까지 올라타고, 그래서 이평선까지 3개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S 시그널 방향 상승, 그 다음에 매수 시그널, 그리고 이평선 돌파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 수익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매하시는 거예요. 그럼 매도할 때는 거꾸로겠죠. 여기 보시면 바로 마지막 매도 시그널. 여기서는 계속 교차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10주 팔고 10주 사고 이런 건 괜찮습니다. 뭐 크게 손해 보실 거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한 번 뜨고 그 다음부터는 안 뜨잖아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서 매도 시그널이 떴어요. 그런데 다음날 상승합니다. 그죠? 이렇게 상승했죠. 그럼 좀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켜보셨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상승을 했는데 하락하면서 바로 61선 깼죠. 21선도 깼죠. 이럴 때 매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S 시그널 방향 하락, 그리고 매도 시그널, 그리고 이평선 이탈이죠. 20일 이탈, 60일 이탈, 이런 건 매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손실을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볼 때 오늘 장을 뭐 예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요 하단에 라인을 걷잖아요. 그럼 다시 위쪽 라인 거볼까요?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라인입니까? 이 라인이죠. 여기 고점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고점, 여기 고점에 맞물리죠.
앞으로 일주일의 전쟁은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바로 SOXL이 이 라인을 뛰어넘어가냐. 예, 이걸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 주는 이겁니다. 이걸 넘어가냐.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사셔야죠. 예, 여기 잠깐 얼마인지 볼게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43이니까 제가 볼 때 한 42에서 45 사이 제가 드렸던 가격이잖아요. SOXL은 안 드렸네요. 예, 요 가격대 하나 사시고 그 다음에 49니까요. 48이나 50일 사이 요때쯤 사시라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가격대들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1, 2달러 위쪽으로 걸어 두시는 게 확률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침범했다가 바로 살짝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넉넉하게 28이면 29에 거시고 30이면 33이나 34에 거시고 36이면 37이나 38까지 이렇게 걸어 두시면 매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꼭 세 가지를 보십시오. 바로 S시그널의 방향, 웬만하면 떨어질 때는 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그널, 이렇게 매수 시그널이 뜰 때, 그 다음에 이평선을 20일, 60일선을 타고 올라갈 때 요때 매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해야죠. 시그널 방향이. 매도는 거꾸로입니다. 떨어질 때, 그 다음에 여기처럼 매도 시그널 떴을 때, 그 다음에 20일, 60일 선을 깨고 내려올 때, 이렇게 기억하셔서 120분 봉은 방향만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나쁜 그림은 아닙니다. 21선 타고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발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 근데 반드시 상승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종목들 갖고서 가격대하고 잘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